일단 형 말대로 잘 모르겠고 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한테는 들려서 사실 전시 뭔가 컨셉? 아 맞아. 이런 걸 잡는 건데 벌써부터 나처럼 뭔가 전시 이해를 막 하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어떤 시각적인 거나 그냥 뭔가 재밌는 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전시 컨셉에 관심도 없게끔 벌써 막 어려운 느낌? 그렇지. 근데 물론 그렇긴 하겠다. 맞아. 듣고 맞아. 있는데 막 분명히 뭔가 좋은 아이디어 내고 막 되게 뭔가 흥미로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도 막 저런 건 좋네 저런 건 좋네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막 너무 엘리오 보릿고개가 뭔데 막 하니까 막 갑자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빠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 빠져. 아니 근데 너무 좋아서 나는. 얼음 좀 더 갖다 줄게 좀 이따.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게 나도 이런 얘기하는 게 너 아니면 잘 없어. 왜냐면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공간이 어딘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사실은 그치. 꼰대지. 꼰대? 아니 꼰대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나보다 뭔가 이제 레벨 뭔가 지식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 나보다 더 높은데 나는 뭔가 그냥 평범해. 근데 뭔가 둘 사이에서 이걸 듣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여기 연기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약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차이라서 왜냐면 난 축구를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식인 거지. 아무튼 이게 전시 뭐 컨셉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맞아. 그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전시 컨셉이 이런 느낌이면 참 전시 보러 온 사람들이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크게 막 이 전시에 대해서 흥미가 나도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치 맞아. 전시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잠시 애니오 모리코네 너무 못 때리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도 그렇지도 않고 되게 근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해야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점점 넓어지고 많아져야 되는 건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면 맞아. 다 가벼운 얘기, 가벼운 거 보고 왔으니까 가벼운 얘기 익숙해졌으니까 가벼운 얘기만 하는 게 그냥 그게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무겁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 가벼우면 익숙해졌으니까. 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사실 일반적으로 좀 무겁다고 하는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축에 가깝긴 했어. 근데 나는 그런 게 사실 좋아서. 야 전시 때 QR로 우리가 전시 이런 얘기한 거나 이런 거 유튜브 해가지고 영상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시장에. 왜냐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전시 뭐 이걸 했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술가 분들 애니어 꼭 보세요. 진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만. 진짜 말이 양극화지. 진짜 중심에서 점점 이 여러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후원? 아니면 좋은 컬렉터? 후원 얘기했었잖아. 좋은 컬렉터? 우리 옛날에 후원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얘기가 다 짧게 했는데 뭔가 길게 하나 딱 그래 하면 좋지. 깊게 들어가는 식으로 난 생각하기도 했고 우리 뭐 단체전 아이디어 나는 그 생각이었지. 단체전 아이디어 나 그거 오면서 채팅 치려다가 안 쳤거든. 이 새끼 또 내 카톡 안 봤어. 왜? 나한테 카톡 안 보였는데? 걘통?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진태기 형이 다음 주 주제로 우리 단체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야기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 그거 아니 주제를 계속 생각 중인데 그러면서 나 카톡 제대로 안 봐. 카톡 봐. 카톡 보는데 운전하다 이럴 때 이렇게 보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러고 까먹어서. 그러니까 그럴 그게 거면은 나중에 봐요. 나중에. 그래서 이부 단체전 주제. 나는 그거 생각했어. 편집증? 그러니까 나는 편집증. 편집증 조금 그게 형이 말한 거랑 좀 통일되는데 형이 개인전 때 에고 아파트먼트면서 에고가 여러 개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편집증이 정신분열증이랑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앤리오 이번에 영화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걔도 얘기를 하더라고. 분열증 자기도 두 가지 갈래에서 같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열증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꽂혀서 분열증을 찾아보니까 편집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파라노이아더라고. 파라노이아? 나 정확히 모르겠어. 영어라서. 파라노이. 뭐 정신분열증, 조현증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비슷한 문구가. 근데 영어로 치면 여러 개 많이 다르더라고 차이가. 발음이 되게 어렵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편집증적인 어떤 그런 거 좀 생각해봤고. 그러니까 에고가 여러 개라는 그런 형식으로 한데 나는 좀 더 정신병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에고가 여러 개인 게? 아니 내 기준에서는 요즘에 뭐 조울증인지 조현병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게 너가 너무 심해져서 업다운이? 그래서 그게 원래 심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정면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 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는 건데 난 누구인가를 막 알아보라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뭐 강의도 많고 했잖아. 근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색 하나를 내 색은 뭘까? 내 퍼스널 컬러는 뭘까? 맞아. 했을 때 근데 그게 다양하다는 거지. 그 한 색으로 규정될 수가 없는 건데 맞아. 그거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괴로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거다. 맞아. 그게 좀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컬러인 것 같은데 여러 컬러가 내 안에서 그럼 보여질 때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늘 뭔가 그 스트레스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려는 게 그런 거니까 좀 우리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려는 면에서 그게 형의 에고 아파트먼트랑 어떤 아이디어는 좀 동일시 되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나는 파라노이아 편집증이 좀 꽂히더라고. 단어 자체가 편집증적 뭐 그거는 사실 달리가 항상 하던 얘기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익숙한가 아니면 좀 더 좀 내 기준에서 깔끔하게 단어가 떨어져서 그런가 편집증 좀 더 그러니까 달리가 항상 말하던 게 편집증적 막 멋이기 막 얘기하잖아 맨날. 보면 걔도 정신적으로 좀 아무튼 그게 좀 떠올랐다. 파라노이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도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세대까지 생각은 못했어. 왜냐면 나는 처음에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우리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를 뭐 얘기하자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작가 노트 겁나 길게 썼거든. 맞다. 작가 노트 써야 되지. 아니 8월 13일까지 쓰면 되는데 나는 일단 최대한 그 일정이 있으니까. 맞아. 우리 세대로 하기에는 그 미디어 그쪽 영역에서 우리 세대를 생각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려는 지금 주제나 그런 거에서는 파라노이아. 근데 맞지 않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는 게 우리가 보는 미디어도 엄청 다양하잖아. 되게 맞아. 뭐 누가 되게 어느 한 채널만 보는 게 아니잖아. 되게 자극적인 것도 보고 뭐 맞아. 그냥 가벼운 것도 보고 웃긴 것도 보고 슬픈 것도 보고 그래서 어떤 포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편집증에 대한 그런 거랑도 어떤 결은 일맥하는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 썼던 거는 원래 내 작가 노트에서 좀 추가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 평면의 미디어에서 받았던 것들
뭐 그리고 또 뭐 항상 내가 얘기하는 사람 집중력이 짧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이제 내 세대의 얘기를 썼지. 그러니까 버디버디부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플랫폼만 달라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그리고 특히나 그 페이스북 때는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 된 게 그 바이럴 가짜 바이럴들도 많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그때는 요즘에 인스타 보면 다 광고인 걸 알잖아. 그지. 근데 페이스북 세대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몰랐다고. 그런 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막 온전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맞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분명히 거기서 맞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본인 신념이 거기서 바뀐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세대에. 좀 어질어질한 그런 거에 대한 거기서 정치 성향도 많이 그치. 물타고만 그랬었지 그때. 그치. 선동 도구로 많이 사용됐던 거고. 그래서 나는 약간 뭐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려에 대한 글을 썼지. 맞아. 미디어 그때 미디어 플랫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 미디어 플랫이란 것도 근데 또 슈퍼 플랫이랑 또 겹치네 단어가. 그치? 이 단어 어감이 사실 근데 제목도 파라노이아라고 하면은 그것도 너무 많이 쓴 그거라 사람들한테는. 맞아. 그 파라노이아를 많이 써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원래 많이 쓸 것 같더라고. 근데 영어로 많이 쓸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 많이 찾지 못했는데 그냥 그 생각도 들었어. 그냥 뭔가 많이 쓰더라도 우리 주제에 제일 적절한 걸 쓰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 그래서 막 생각난 대로 막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막 노멀 파라노이아. 나는 되게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우리 때 그거 많이 하잖아. 포노사피엔스라고.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컴퓨터에 있나 보다. 연동이 안 됐네. 핸드폰이 사실 핸드폰보다 더 이제 더 큰 영역으로 생각하면 미디어가 나는 뭔가 맞는 것 같아. 사실 아이폰이 나온 게 13년도인가? 11년도인가? 8년인가? 10년도 전이지. 2010년 전이야. 2000 12년도가 아이폰 4였으니까. 맞네. 2007년 정도 됐겠다. 고등학생 때 나왔어. 고1인가 고2 때. 진짜? 나 고1인가 고2 때. 근데 아이폰 처음 나왔다고? 응. 맞아. 그래서 얼마 안 핸드폰 됐구나. 뭐냐 하면서 진짜? 구경하고 막 그랬지. 왜냐면 우리 나 고1 때까지는 애플이라고 하면 아이팟이었어. 난 고아라 고1 때까지만 해도? 다 애들 아이팟 들고 진짜? 다녔지. 아이폰은 잘 없었어. 기사. 고아라폰. 고아라폰, 햅틱. 섹시백 이런 거 쓰다가 연하 섹스백 햅틱. 저스틴 팀브레이크.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터치폰 그때 처음 써봤지. 맞아. 나는 너무 터치폰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안 사주지 당연히. 나는 제일 그 저렴한 항상 공짜폰 샀으니까. 근데 그때 소리바다에서 무슨 소리바다 했었는데. 그 광고를 했어. 근데 광고 노래가 카니에 웨스트 그 러브락다운 그 앨범 그거였거든. 러브락다운 뭐지? 하트브레이크? 흰색깔? 그 전 거일 거야. 그거일 거야. 그 풍선에 하트 풍선 바람바닥. 댓글 1등을 하면은 그 터치폰 그 광고에서 나온 걸 준대. 그래서 장문으로 개 열심히 써서 나 고1 때인가 중3 때 받음. 와 대단한데? 대단하네. 그 지구 모양 돼 있는 그 외국 소속사 뭐냐? 그 음반 뭐 어쨌든 워너뮤직 말고 어쨌든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거 쓰고 막 그랬었지. 그러다가 아이폰은 이제 고2 때쯤 한두 명 이렇게 사더라. 맞아. 잘 사는 집안 애들. 난 고1 때. 난 오히려 역으로 썼던 것 같아. 그때 아이폰 중1 때인가? 그때 아이폰 썼거든. 아무튼 그래 이거.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디지털 사피엔스나 뭐 포노 사피엔스 과부하 오버로드 뭐 오버로드는 그건 과부하라는 뜻인데 아니면 디지털 숲 같은 거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그쪽에서 뭔가
괜찮은 워딩 없을까? 좋은데? 그런 거 생각했지. 디지털 포레스트, 디지털 그린 그런 거 생각했지. 오버로드가 꽂힌다. 나도 그게 오버로드가 그거야? 스타크래프트. 그 이름이랑 같은 똑같걸? 단어, 아 걔도 과부하야? 그건 모르겠어. 아마 중의적인 정찰 그건 옵저버인데 옵저버가 아니, 정찰하던데. 저그에 있잖아. 저거에 있지. 태우고 다니. 처음에 나오는 애. 소리. 그거구나. 아, 근데 뭔가 마음에 든데? 되게 오버로드. 나 디지털 과부하. 디지털 과부하로. 오버로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 미디어로 인한 어떤 여러 그 자아라고 하면 자아. 그러니까 편집증이 생기는 그냥 다양성이 생기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라서 뭔가 과다 좋은 거 없고 미디어 그 다음에 뭐 평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말한 분열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그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생각했지. 특이점. 이번에 AI 뭐 그런 그러니까 식처럼. 뭐 요즘 우리 세상 자체가 사실 되게 특이점에서 다 태어난 세대고, 그러니까 그 디지털에 대한 거나 어떤 발전의 속도가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거의 비정상적으로 몇십 년 안에 이렇게 돼버린 거라.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과부하도 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생각했지.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작가 노트 같은 거 쓰면 나 같은 경우는 미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르고 싶어하고 선별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로 조금 뭐 부정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면, 설라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쏟아지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되게 다 막 재밌게 흡수하잖아. 그래서 그런 뭐 차이점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네. 오버로드. 이번에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광고가 이상하게 너무 많이 거슬리는 거야. 한국 광고? 뭐 여러 광고. 어. 그러면서 형 생각이 좀 났어. 왜?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내가 그러잖아. 우리 눈은 평생 절반 이상의 시간을 남의 의도를 가 딱 메이킹된 광고를 보다 살다 죽는 거라니까.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거를 인지한 순간.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그 보면서 진짜 짜증 나더라고. 막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내가 피곤했는지 아니면 빨리 영화를 보고 싶었는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좀 광고가 확실히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서 더더욱 약간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광고의 역사가 되게 사실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이 있기 전부터 그죠. 여러 가지를 뭐 술 광고도 있고 다이어트 광고도 몇백 년 전에도 있었어. 다 어떤 방식이나 뭐 이렇게가 달랐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게 포화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물론 광고 너무 많아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그렇죠. 거로 훨씬 가서 진짜 살아있으면서 뜬 내 눈이 보는 시간의 퍼센테이지만 봐도 이미 되게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맞아. 광고의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것도 그때 아날로그의 시대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야만 그 광고가 쏟아졌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내 화면,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닌 동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어떤 디지털 화면을 보고 있으면 거의 광고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가져온 약간, 그러니까 내가 내 뭔가를 생각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왜냐면 계속 눈이 뺏기고 있으니까. 맞아. 그걸
알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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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그렇게 되는 눈길이 머물 수밖에 없고 그쪽에 거부를 하려 해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 눈도 눈이고 뇌도 쉬질 못하는 거야. 온전하게. 맞아. 확실히 좀 과부하가 맞는 것 같고. 맞아. 이게 플랫으로 지금 플랫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또 이번에 애플 그거 나온 거 보면 애플 VR, 뭐였지? VR이 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거- 아이야 뭐야? 뭐라 했지? 구글 애플 글래스? 뭐 그런 거. 이름이 있었는데 애플 글래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보면 이제 플랫한 화면을 통해서 너무 3차원을 이제 구현하게 되잖아. IR처럼. 왜냐면 이 공간을 바꾸게 되는 형식이니까 눈을 속여서. 그럼 그것도 플랫으로 봐야 되는가? 플랫을 통한 3D 구현인데 이렇게 눈을 속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게 플래시고 아니고보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모난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네모난 그치, 판에서 그치. 나온 것들이니까 플래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는 디스토피아가 사실은 지금일 수도. 그냥 전초전 아닌가? 진짜 아직 안 먼 것 같아, 그지? 안 금방 멀었어. 이러다 금방 변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람은 엄청 쉽게 적응해. 맞아, 그지? 핸드폰의 역사가 20년이 안 됐다는 게 이제 되게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야. 왜냐면 마우스라는 개념 자체를 만든 것도 잡스거든. 상용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됐지만 일반 가정에 그거 보급을 편리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막 뭐 간단한 게임 만드는 거랑 마우스로,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코드 쳐가지고 입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면서도 모든 건 사이즈가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면서 혼란스럽긴 혼란스럽지. 그래서 나는 미디어나 플랫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과부하가 나온 거고. 나는 미디어 플랫을 들으면서 좀 크게 이거 좋다라고 확 와닿더라고. 왜냐면 플랫한 것만 보고 사는 나니까. 나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이 플랫한 디지털 화면에서 얼마나 눈이 벗어나 있겠냐마. 그지? 그치. 봐봐. 출근 내가 진짜 놀라. 우리는 출근길에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냥 내가 내 친구네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걔 출근 시간에 나도 이제 집 돌아오는 길에 딱 지하철 탔는데 한 번도 내가 지하철에서 못 느껴본 정적인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하철은 그래도 2-3명 정도는 뭐 같이 타거나 하잖아. 근데 출근길은 그치. 각자 개인의 출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런 소리도 없고 다 정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조금 놀라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야 저거 봐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걔가 볼 땐 내가 이상한 거지. 뭐가 신기해? 이게 원래 출근길에 다 이렇지. 그치. 근데 그렇게 느낄 때가 좀 있던 것 같아. 그러고 갔다가 출근해서 컴퓨터 봤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이거 봤다가 밥 먹고 유튜브 누워서 뭐 영화 한 편 본다 치면 그것도 끝까지 하고 자기 전까지 유튜브 아이패드로 보다가 일어나서 똑같은 반복. 그치.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출근길에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가 된 거면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작가노트 쓸 때 뭔 얘기했냐면,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네 집 부모님네 집에 전화해서 뭐 민철이 있어요? 해가지고 축구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경찰과 도둑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디지몬 띠부띠 그 뭐라 그러지? 디지바이스가 나왔어. 그게 뭐야? 그게 디지바이스? 디지몬 다마고치야. 그게 그건가? 이거 약간 멋있게 생긴 거?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 10,000원, 뭐 30,000원, 40,000원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막 게임보이 닌텐도. 사고 닌텐도 사고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게임을 알았지. 투니버스 보고 하면서 이제 밖에서 노는 그게 거의 없어지면서 맞아. 그냥 그치. 편하잖아. 맞지. 그리고 이게 되게 그냥 내가 보고 싶다 하면 딱 키면 바로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초콜릿이 바로 앞에 있으면 먹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고 세뇌가 돼버렸고. 그것도 요즘 애기들 식당에서나 이런데 칭얼거리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를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도 힘들고 딴 사람한테도 피해가고 하니까. 근데 얘 그거 딱 진짜 심각한 것 같아. 틀어져가지고 그거 하면은 편하거든. 얘가 집중을 해. 진짜 무서워. 그냥 마약을 주는 게 아닌가. 마약이지 사실. 그냥 마약 도파민이랑 보면서 똑같은 거야. 이러고 있잖아. 보면. 마약 도파민이랑 똑같은 거지. 나도 명절 때 친척 동생들이 옛날에는 다 같이 막 뛰어놀고 막 형 뭐 놀이터 어. 가지고 했는데 요즘 놀이터가 뭐야? 팀 나눠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그런 놀이 하면서 놀았는데 그치. 요즘 좀 작은 아빠가 늦게 결혼하셔서 애기들이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 나? 동생들이야.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1 이런 애들인데 명절에 이제 친척들 다 모여 있어도 걔는 휴대폰만 미친 듯이. 그래서 뭔가 억울한 거야. 우리는 어릴 때 어른이 시키거나 뭐 누나가 시키면 우리가 가장 어릴 때니까 우리가 일하고 막 그랬는데 얘네는 휴대폰 하고 있어서 어른들이 뭐 시키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야, 그 미쳤나? 포인트로 갈 때는 그 상상도 포인트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음. 뭐 어찌 됐든 휴대폰 때문이니까. 그치. 아 보고 있으면 화 딱 지나가지고 죽겠어. 아 장난치냐고 하면서 나 때는 하면서 막 말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가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옛날에 핸드폰이 그렇게 없고 한참 핸드폰에 가운데 인터넷은 네이트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 TV 바보 상자다. 맞지.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바보 상자 얘기 듣고 살았어. 근데 요즘 어른들도 유튜브 보시고. 그치. 우리 아버지도 샤워할 때도 유튜브 막 뉴스 같은 거 틀고 샤워하시고 하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외로움을 안 느낄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요즘 막 실시간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 내가 집에 있어도 누군가의 대화 소리를 들고 맞아. 목소리를 들고 실시간을 느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게 채워지는 거지. 훨씬 쉽고. 그리고 친척 같은 공간에 가면 나는 사실 친척이 뭐 이렇게 사이좋거나 뭐 두루두루 막 이렇게 지내는 그 가족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있었을 때도 그거를 지금 세대를 좀 별로다라고 하기에는 그게 되게 좋은 도피처로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 어른들의 맞아요. 어떤 부대끼는 나도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미디어에 그래서 이미 부대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탈출인 거지. 그럼 그 아이는 더 오죽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그치. 들고 그치. 다 나보다 10살, 20살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나랑 대화가 통한 사람인 이 미디어 속에 있으니까 그치. 탈출구이자 어떤 뭐 외로움 달래기 정도 여러 기능을 하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애들 1순위 희망사항이 그 장래가 다 뭐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라 해. 그냥. 사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는 나는 너무 좋다고 봐. 왜냐면 그걸로 인한 정보가 더 쏟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사람들이 섞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높이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 세서 사실 많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없애야 돼 그렇게 부정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조금의 절제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유익한 걸 좀 볼 수 있다던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단편으로 자극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걸 본다던가 뭐 그런 그치. 거로 좀 유용하게 쓰면은 되게 난 또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내가 한 4년 전에 되게 힘들 때 그림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9개월 동안 막 알바도 잘 안 구해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때는 패드로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막 없어. 근데 난 그때 되게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수양이 좀 됐어.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치면 사실 그것도 유튜브 없으면 어렵잖아. 그치. 그 전에 TV는 걔네가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봤어야만 되는 건데 이제 우린 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자기 삶,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어떤 지식 같은 경우로 습득할 수 있는 그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의 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반대 쪽도 사실 안 좋은 것도 흡수를 너무 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명암이 있는데 암이 큰 이유는 뉴스 기사랑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고 자극적인 거가 사람들의 눈을 끌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너네 초등학교 때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어려서 그런 거지만 내가 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지라던가 되게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많잖아. 왜냐면 미성숙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그럴 때는 되게 어떤 선별 능력 없이 되게 자극적인 거나 뭐 이상한 걸 많이 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 우리나라 초등생들이 보는 그런 유튜브를 AI한테 1시간인가 보여주고 나서 얘를 이제 딱 AI를 켰더니 어질어질 하던데. 단어 쓰는 거부터 뭐 해가지고. 그치. 나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올라오면서 PC방 막 다니면서 중1 때 롤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다 PC방으로 막 살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서든어택 정도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도 뭐 미디어가 워낙 막 욕하고 막 이러긴 했으니까 그치. 약간 맞아. 롤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왜냐하면 산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계속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맞아. 난 아직도 나는 롤은 안 했거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롤이 나왔던 것 같아. 남자 대부분 선배들이 다 PC방 가서 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제 가까우면 인사하러 가면은 진짜 정신 팔리는 홀려 있는 게 맞아, 느껴져. 맞아. 정신 팔려서 와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이 다른 게임 할 때도 봤지만 그거랑은 뭔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 분노 지수도 엄청 높아지는 것 같고. 실제 전쟁을 하는 느낌인 거야. 되게 막 야야야 야 아씨 막 이러면서. 그치.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너 롤 많이 했어? 나 롤 개 많이 하지. 나는 롤 일주일 하고서 나왔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 RPG였나? 뭐 RPG인가 형식이? APG인가? 아닐걸? RPG는 롤플레잉이니까 아마 메이플 스토리인 거 RPG는 그 뭐냐 리니지 같은 게 RPG. 캐릭터 이렇게 육성하는 거. 나는 그 3D 시점이 안 맞더라고. 롤이나 뭐 스타나. 너 많이 했니? 아니다. 나 일주일 하고 말았어. 근데 그 있어. 롤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니네가 위스키만 몰라 이런 거랑 비슷한 그거야. 많이 해서 이제 적응이 되면 이 게임의 그 매력을 알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나도요. 너무 단순하고 캐릭터가 너무 많고 계속 한 맵인데. 그 심지어 시작하자마자 계속 뭐 외워야 되고 막. 아니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치 무슨 계속 클릭 게임 같잖아. 왔다 갔다 해다 안 맞아고 뭐 해서 야 이게 오래 달라 하는데 거의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높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FPS만 했으니까 그게 전혀 게임 같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누가 앞에서 이제 내 시점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 죽이는 것만 했는데 멀리서 막 팀이랑 머리 쓰고 뭐 마치 삼국지 턴제 게임처럼. 그것도 턴제야. 그것도 턴제 게임이고 나도 원래 서든, 배그, 피파 이렇게만 했었다가 나도. 배그가 롤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배그만 하고 막 그랬었거든. 아, 롤을 늦게 롤 나중에 시작했어. 했구나 형이. 아니 배그랑 롤을 같이 했었는데 배그를 버리고 롤만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서든 전에 스페셜 포스 있었고 건즈 있었고 맞아. 전주도 했지. 오퍼레이션 7. 그건 몰라. 아 몰라. 메이플 스토리도 했고 게덴푸드도 했고 막. 개dem만 나 FPS는 진짜 많이 했거든.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나 진짜 재미없어. 바람의 나라 사기치는 맛이 있어. 아니 바람의 진짜 나라는 난 아직 기억나는 게 그 밑에 집 친구 있었는데 그 오빠가 바람의 나라 한대.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 너무 재미없는 거야 보고 있는데. 맞아, 근데 맞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치. 하면 재밌어. 그래서 막 맨날 그래? 넥슨이어 도토리를 내려주세요 이 짓거리 하고. 난 그 스톤에이지라는 게임도 옛날에 되게 스톤에이지. 재밌게 했는데 넷마블 게임인데 공룡 타고 다니는 뭐 알투비트. 아 넷마블도 많이 했었지. 넷마블 넷마블. 좋았지.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하고. 넷마블 좋았지. 피파 난 많이 했고 피파 2 많이 했고. 피파 나 피파는 안 했는데. 피파 나 2 때인가 콘솔 있어가지고 음. 콘솔로 했던 것 같아. 집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피파 2 때는 내가 랭킹 6위도 이겼어. 피파 2까지는 진짜 잘했어. 근데 이제 그것도 3, 4 나오니까 막 3부터는 이제 실력이 안 되더라. 아 내가 콘솔 게임을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콘솔로만 한 거야 게임을. 난 우리 집에 콘솔을 산다라는 거는 우리 집 그 정책 자체가 아니, 없었어. 역사가 더 오래됐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콘솔이 있었거든. 플스 2. 플스2. 아버지가 옛날부터 게임 했었어가지고 플스 2 게임부터 뭐 그다음에 엑스박스 넘어가서 그러니까 콘솔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랑 모여서 콘솔로 싸우고 이런 대전 게임을 하다 보니까 PC 방이 안 맞더라고 난 잘.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 초 1, 2 때 친구네 집에 한 명이 그 게임팩이 있었어. 이거 바람 후 불어가지고 꽂으면은 TV 프로에서 뭐 하면은 이런 거야. 2D인데 뭐 좀비 죽이기 게임. 그리고 막 도시 부시는 그 킹콩들 막 알지. 막 그런 게임 하면 애들 다 걔네 집 갔어. 나 아직 그 걔 이름이 기억나. 권순탁이라고. 정말. 맞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얘기만 해도 우리가 거의 미취학일 때부터 그치. 이미 그치. 시작됐던 거야. 난 진짜 애들이랑 맨날 밤 내기 라면 끓이기 내기 그냥 콘솔로 내기서 모이면 2대2 축구 막 이걸 옆에서 막 팀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피파를 뭘 대고 안 할 때라 그냥 그게 도파민이 막 엄청 나오고 그럼. 지면 사오라고 라면을 끓이고 막 그냥 그런 그래도 디지털에 있었지만 이 아날로그 감성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사이에 유이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치. 몇 가지가 있었어. 그렇지. 탑블레이드도 그러니까 맞아. 아날로그로 넘어오는 게임들이 있긴 했는데 탑블레도 오래 했는데. 근데 그것도 나도 그거 살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애걸복걸 했는지 진짜. 나 이거 진짜 미친놈이었지. 도둑. 내가 봤을 땐 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애들의 뭔가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걸 좌우하게 되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밖에 지금의 세대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 가능성보다 방 안에서 당연하지. 방 안에서 뛰는 게임을. 그 미디어가 구현되어 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닌텐도만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해. 왜? 층간소음? 부실공사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뜨더라. 물 탔다고. 그런 이슈. 진짜. 그럼 킥보드 이슈처럼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VR 러닝머신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블랙미러 보면 그게 미래가 아니라니까. 블랙미러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모르네. 한 나도 2년 다 전에 보진 끝이라. 않는데 그런 거 보면 디스토피아가 별거요. 지금도 이미 어찌 보면. 그래서 좀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미디어. 영화 보면서도 좀 느꼈어. 얼마 전에 영화 보고 왔는데 뭐 봤어? 엔니오. 그, 엔니오 상영관 되게 적습니다. 30.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3개? 2개? 그거 하나가 건대에 있어. 건대 시네마에. 아 그래? 예술. 건대 하나랑 코엑스 하나랑 뭐 이렇게 하는데 헤이리에도 하나 있어. 상영관도 80. 적어. 36석인가? 자리 자체가? 맞아.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이제 봤는데 그 영화 화면이 그게 되게 작은 상영관은 좀 길고 그래요. 뭐 보면서 막 보는데 그냥 문득 들더라. 미디어 내가 진짜 많이 소비하는구나가 또 영화 보면서도 느껴지더라고. 그렇지. 그 안에서 그 영화가 그 안에서 정보가 엄청나.
그러니까 과거 영화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짧게 계속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막 나도 정신이 없어. 말도 엄청 이탈리아어라서 엄청 어려운데 인터뷰에 음악 설명에 영화 설명에 장면 설명까지 들어가니까 막 정보가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그냥 보이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아씨 미디어 심하네. 오히려 들더라고, 역으로 영화 소비하러 가서. 그리고 특히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품성 있는 게 스크린에 메인 스크린에 안 올라오잖아, 3사에. 왜냐면은 소비가 안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뇌 놓고 감 편하게 볼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영화들도 더 많아지고.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를 보는 게 당연하고 나도 보지만, 근데 막 가끔가다 그런 상영관 가면은 뭐 디터람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큐멘터리가 좀 많지. 여러 가지 덴마크 뭐 영화 같은 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지. 같은 결의 영화들이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야. 뭔가를 내가 일부러 찾아서 딴 거를 본다라는 개념들이나.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상업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뭐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가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상영 영화 씬에 들어가서 작업한 거를 예시를 드니까 이제 유명한 영화들의 이미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는 더 사실 이 제작자들에 의해서 대중이 왔다 갔다 휘둘리는 성향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미디어가 되게 과다지만 오히려 너무 다양성으로 과다가 되다 보니까 내 뭐 한 기업에 대해서 휘둘리진 거가 좀 적어진 게 아닌가.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영화 하나 하면 이제 그게 거의 독점하다 식으로 한 영화사 두 영화사가 독점했잖아. 영화관 자체도 원래 그치. 한 군데만 틀 수 있었는데 그거의 대부 때 깨졌지. 대부. 내가 알기로 대부일 거야. 그때 전국 상영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면서 영화 산업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제일 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영상의 산업이잖아.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미디어가 영화가 컸던 거지. 그치. 그때 당시에 영화사들이 사실 영화를 먹은 것들이 너무 컸고 그거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영화들만 트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중 그걸 휘둘리게 된 것 같은데, 그 시대를 지나서 역으로 이제 지금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게, 극장에서는 벗어나지, 극장에서 점점 벗어나는 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소규모 영화 상영관에서 하는 영화들은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많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데 또 잘 안 그래지잖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뇌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어질어질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유튜브가 나와서 이제는 굳이 해외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뭐 맞아. 되게 한국인에게 부족한 특성 같은 것들도 내가 굳이 이렇게 뭐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옛날에 작가 노트에 뭐 썼냐면 품종견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산업이 됐고, 그러면은 어느 협회가 생겨. 그래서 자기네들이 품종에 대한 막 그걸 해. 얘는 아주 격이 있는 엄마 아빠가 난 강아지다. 막 그렇게. 근데 사실은 막 다양한 교배도 하고 하면서 이건 고급 강아지다 막 이런 것들. 순혈에 대한 얘기지. 근데 사실은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서 얘네가 고급견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걔네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그치? 그러니까 그래 저게 로얄인가 보다. 근데 이제는 다양한 화면에서 굳이 그렇지 않아도 강아지가 다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오히려 잡종이 더 건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그래도 사람들의 눈이 조금 터진 것 같긴 해. 다양성 온전히 면에서. 여기서 관광한다고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맞아. 않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어느 정도 인식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뇌는 더 빨리 움직이거든. 우리가 그거 인식할 때쯤 걔네는 또 그죠. 다른 방법으로 요즘은 이런 추세니까 이런 거에 딱 할 거야라는 게 거기는 뭐 너무 빨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작가노트에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맨날 그 단어 많이 쓰잖아. 어질어질하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유목민이 영어로 뭐지? 노마드인가? 노마드. 아 맞지. 디지털 그래서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란 말이 요즘 많이 보이는구나. 그게 정확히 무슨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디지털을 향유한다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디지털로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라 어디를 가서 뭐 해외 여행을 가서도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어떤 생존의 영역에서 한 말이었구나. 나는 디지털 유목민이 뭔가 그 단어가 떠오르니까 그냥 디지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닌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인가 생각했는데 어디서나 그냥 돈 벌 수 있다 정도. 잠깐만 그거 좋은데? 디지털과 불황자, 방랑자 괜찮은데?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 디지털 안에서 유목생활 한다. 플랜 노마드? 노마드 플랜?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무라카미 타카시가 슈퍼플랫을 내놓은 개념 자체가 걔네 애니 쪽에 있었으니까 그걸 그 플랫 형식을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걔는 사실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고 아날로그 시대로 딱 정립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에 좀 가까웠고 가장 디지털 지금이 포화긴 하지만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 중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작업으로 소화시키고 있잖아. 야,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딱 나와버리면 나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치. 것 같아. 재미나 뭔가 자극의 정도가 달라버리지. 그렇지. 근데 그 시대에도 그 영상 애니메이션이 있었구나. 70년, 60년대에도 생각해보면 영화도 있었고. 근데 일본에서는 애니가 있었고 토이스토리가 처음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의 거의 시초. 99년인가? 98년인가? 그것도 잡스가 인수하고 나서 처음 만든 게 토이스토리. 그지. 참 대단해. 그러고 보면 잡스 지시 때문에 영상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 아니 그때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애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잡스가 되게 자기 그 곤조가 세고 약간 아나무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좀 되게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그거 하면서 되게 많이 좀 바뀌었대.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이게 잘 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회의할 때도 막 잡스 의견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 그렇게 그때 갑자기 이제 왜냐면 내가 전문이지도 않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직관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성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고 다시 애플로 돌아간 거야. 뭔가 토이스토리가 중요했던 거는 그냥 그 3D로 인한 약간 영상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좋고 스토리도 어떤 구성도 좋고. 이번에 내가 최근에도 계속 좋은 예술이 뭔가 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술을 임해야 되나 막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그 엔니오 영화 보면서 그 고향감을 줄 수 있는
예술 고향감. 활동을 하면 해야겠다라는 좋지. 어떤 마음가짐이 들어. 좋지. 고향감. 그럼 사실 엔니오 음악은 그렇잖아. 사실 나 들으면 뭔가 고향되는 느낌이고 뭐 그런 느낌 주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게 가장 좋은 예술 방향이 아닌가. 어떤 막 분노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하는 얘기가 많잖아. 아이웨이는 분노 좀 많고 누구는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진짜 고향감을 주는 그게 진짜 최고 상위 예술이 아닌가. 상위 예술? 그치. 가장 좋은 예술? 근데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멈춰져 있는 플랫한 어떤 마치 사진을 찍어서 한 찰나라면 시각적인 걸로 음악 같은 경우는 되게 바로 듣자마자 뭔가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막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느껴지잖아. 그리고 특히 영화 산업이랑도 또 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BGM이나 이런 거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쪽 산업이다 보니까 고향감 느끼기가 훨씬 확률이 더 높지. 어떤 벅참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들. 그런 면에서 좀 청각적인 면이 굉장히 대단한 예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평면으로 이제 고향감을 줄 수가 있나라는 로스코? 그치. 근데 로스코도 사실 그 전체적인 전시장 분위기랑 그 압도적인 규모랑 그 전시장 조명, 벽 컬러 막 이런 게 사실 약간 그거잖아. 종교적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서 오는 좀 그런 게 있었던 압도감 것 같아.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 그 작품을 떼가지고 봤을 때 그런가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또 로스코도 그걸 알았으니까 전시장을 되게 신경 썼던 거잖아. 그리고 그 사이즈에 대한 압도감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 여러 그치. 가지로 뭐 설치물이든 뭐든 아마 그런 것도 한몫 더 했을 거고 너 말대로 그치. 그런 걸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 그 사람들도 알았으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썼을 거고. 그치. 그리고 컬러들 자체도 되게 약간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여러 요소가 마치 어떤 영국 무대 배경을 보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고 맞아. 그 영국 무대 같은 경우도 왜냐면 되게 어두운데 거기에 되게 빨간 천막에다가 어떤 느낌만 있어도 어떤 감정 같은 게 좀 느껴지잖아. 맞아. 느낌이 좀 오는 게 있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 않았을까. 로스코가 그렇게 된데. 그냥 그 고향감을 좀 줄 수 있는 게 되게 그 방향성으로 가고 싶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 고향감과 또 사람들의 맞아. 고향감이 또 다르고 맞아. 요즘 세대의 고향감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고향감을 느낄 수 있냐도 할부만 주제고. 어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의 고향감은 어벤져스일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서 딱 엔드게임에서 사람 나왔을 때 막 울고 막 그랬다며.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블 산업이 막 엄청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드네.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좋은 음악들을 막 그런 걸 들려줘도 막 미션 음악 같은 거 그런 걸 들려줘도 그냥 좋은지 모르겠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향감에 대해서 좋은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작업물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세대의 고향감. 지금 세대의 고향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번 전시에 캡틴 아메리카 그려. 캡틴 아메리카 방패 하나 그려봐. 사람들 막 우는 거 아니야? 아니 캡틴 아메리카의 슬픔이 온전히 전달됐어. 이거 손. 그래서 이게 21세기 최고의 한 장면이다 이러면서. 영화 역사상 최고이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요즘 취향이 너무 많이 갈라지고 있고 좋은
예술이라고 불리는 진짜 객관적으로 좋은 예술이라고 평가받는 것들도 요즘에 이제 너 주관 아니야?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잖아. 뭐 너가 좋다고 하면 좋아야 돼? 막 이런 식이 좀 많고 나는 별론데 나는 엔니오 모리코네 노래 별론데? 그치. 진짜 그러니까 지루해 죽겠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과거를 좀 더 많이 알수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뭔 얘기 들었냐면 아우 그거 너무 가벼운 거 말고 옛날 샹숑이나 보사노바 틀어봐 엄마가 좋지 이러면 나 이거 싫다는 거야. 맞아, 너 그것도 그래. 난 비크방가가 좋아. 이럴 때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맞아. 또 나이 들고 또 그때 엄마가 틀어놨던 노래 작업실에서 또 들으면 좋아. 좋은 거 좋지. 좋아. 진짜 좋고. 근데 쉽지 않지 사실. 맞아. 나도 음악 옛날에 들으면 막 락에 빠졌을 때도 있고 재즈 빠졌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 테크노 빠졌을 때도 있고 그러면 테크노 들을 땐 테크노 너무 좋고 막 스크릴렉스 막 이렇게 장르 뭐지? 아무튼 그런 거 들으면 막 신나서 이게 진짜 최고지 하다가도 비티즈 들으면 이게 최고지 하다가도 재즈 막 들으면 막 진짜 뭐 그냥 좋은 것들 상위 레벨들은 다 그 좋음이 있는데 야 근데 딱 지금 생각났다. 그거네. 올드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올드카 매니아들 있잖아. 그때 그 감성과 그 여러 가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다 하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차는 뭐 니네가 타는 차는 구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구리지 않은 거지. 보는 결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키기가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올드카의 그 클래식이고 뭐고 모르겠고 지금 편리한 화면과 그게 훨씬 좋아 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니까. 사실 디자인 면만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차가 더 좋다고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럼 예술적인 면으로만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 근데 그게 이제 안에 장치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잖아. 그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현대차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산업 그게 자동화가 되면서 그걸로 했을 때 쉬운 디자인으로밖에 이제는 못 뽑는 거야. 옛날에 그런 사람 손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려면 이제 그런 디자인들이 너무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올드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마치 옛날 그림이나 옛날 영화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거지. 왜냐면 내 시대의 일이 아니고 굳이 내가 저거를 살 것도 아닌데 하면 관심이 안 생기니까. 근데 막 그거를 어떻게 그 시대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그걸 막 지금은 이해하지. 엄마가 나 옛날에 맨날 예능 보고 웃고 있으면 야 그거 재밌냐? 그거 재밌어. 난 무한도전 재밌어. 엄마가 아직도 짱구 보냐? 엄마 나 30인데 아직도 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간극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막 수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 좋은 작품들은 그 많은 경우 누가 봐도 좋다라는 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렇다고 안 좋다고 얘기해도 그걸 막 잘못 봤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은 대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봐요. 좋은 진짜 객관 너무 좋은 예술 뭐 영화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치, 들기도 해. 그것도 있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이런 거 보면 막 노래도 뒤지고 막 그냥 그거잖아. 물론 영화 길긴 하지만 그냥 보면서 좋긴 좋단 말이야. 대부 같은 건 지금 봐도 너무 좋잖아. 대부 1, 2. 그냥 근데 대부를 안 본 세대가 좀 많지. 더 거의 안 봤겠지. 거의 안 봤지. 그래서 좀 안 봐서
좋은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아 그것도 있고 이제는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집중해서 느끼고 그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내 눈이 편안하고 안 어렵고 마치 예능 볼 수 있듯이 영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영화도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종사자들은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냐? 뭐 내가 예술 추구한다 해도 그럼 이게 돈이 안 되고 내가 막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그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 얘기를 계속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나는 진짜 너무 좋은 영화였고 정말 멋진 예술가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좀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그 안에서 엔니오 자체도 영화 음악이나 이런 수준을 엄청 높이 끌어올린 사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제 그 작곡 그 세대에서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거야. 영화 그치. 음악 하면 이제 되게 퀄리티나 질 낮은 예술을 한다 흔히 말하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부받고 따까리 된다 이런 느낌인 거. 그냥 이제 예술의 이 예술을 좀 더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돈 따라간다라거나 아니면 싸구려 예술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도 처음에 영화 음악을 들어갔을 때 이름을 가명을 썼다고 해. 남들이 난 줄 모르게 하려고 뭐 부인의 친구의 뭐 해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때 되게 터부시되던 그쪽 그 기존 예술 씬에서 되게 무시받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영화 산업이 변하고 이제 완전 달라진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좋은 예술이란 음악적으로 완성된 걸 보여주다 보니까 실험도 같이 계속 병행을 했고 그래서 그걸 납득한 거 이렇게 된 거야. 이 예술 씬에서 제곡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을 받고 엔니오가 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 엄청. 근데 내가 지금 좀 전에 너 얘기하다가 네. 딱 생각난 게 꼭 보세요. 너나 나나 외동이잖아. 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 그 중고등학교 때 특히. 왜냐면은 동네 자체가 그 누구 만나려면 어디 나가야 돼. 아 맞지. 근데 막 나는 그렇다고 막 그때 막 그렇게 애들 개댄푸드 막 이런 데 빠져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시간이 자동적으로 많아졌거든. 그때 약간의 뭐 우울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우울감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뭔지 모르는 멜랑콜리도 있었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뭐 했던 부분이 있어. 그리고 너도 가끔 이제 우리 얘기하면은 이제 너가 혼자서 생각해야 될 때가 많고 혼자서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시간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렇게 뭐 외롭고 뭐 해도 그 안까지 안 찾아가고 그렇게 안 해도 당장에 눈앞에 보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탐구력이라든가 생각들이 그렇게 안 커지는 것 같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벽이 많이 생겨버렸어. 그래? 내가 난 봤을 벽이 때 오히려 없다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걸 볼 수 있는 벽은 없어졌는데 그 내 해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막 더 좋은 예술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에 되게 고급 초콜릿이 있어. 나 배고파. 근데 옆에 너무 자잘자잘한 막 잡다구니가 많아. 그러면 그거만 가다가 먹다가도 이미 거기까지 안 가도 포만감이 나. 그러니까 굳이 저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지. 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성질이랑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파고들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정보 하나 찾으려면 진짜 며칠을 찾아야 됐거든요. 정말로. 뭐 포토샵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 뒤졌단 말이에요. 지식인 인터넷을. 블로그. 지식인이 뒤지고 뭐 구글 영어 막 되지도 않는 거 찾아가면서 막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어서 나 같은 성향한테는 천국에 가깝긴 하거든요. 뭐 치면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뭐 3D를 내가 아예 몰라. 근데 3D를 딱 구현하려고 컴퓨터만 갖춰져 있으면 바로 내가 웬만큼 따라 잡더라고. 그 안에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가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도구가 있어. 같은 도구에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 되게 여러 가지 있지. 핵도 그렇고. 그게 그 오펜하이머는 본인이 그게 물론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미 그거 시연하기 전에 히틀러가 끝났어. 자살했어. 근데 그 히로시마에 일본에 이렇게 터뜨리고 하면서 이제 걔는 수소폭탄 할 때는 자기가 더 이상 안 하겠다 했거든.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걔가 물론 처음에는 전쟁에 쓰이는 거지만 평화를 하기 위해 쓴 건데 이제 점점 더 다른 용도로 막 쓰이는 거 보고 그러니까 달라지잖아 용도가.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용도에서 이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이거를 매우 자극적으로 만들고 하면 이제 기본의 용도랑은 다르게 이제 또 한쪽만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는 넓어졌는데 콘크리트 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형은 어때? 그 미디어 뭐 요즘 우리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마이크 가져가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 형 말대로 잘 모르겠고 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한테는 들려서 사실 뭔가 전시 뭔가 컨셉? 아 맞아. 이런 걸 잡는 건데 벌써부터 나처럼 아, 뭔가 전시 맞아. 이해를 막 하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어떤 시각적인 거나 그냥 뭔가 재밌는 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전시 컨셉에 관심도 없게끔 벌써 막 어려운 느낌? 그렇지. 근데 또 물론 그렇긴 하겠다. 맞아. 듣고 맞아요. 있는데 막 분명히 뭔가 좋은 아이디어 내고 막 되게 뭔가 흥미로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머릿속으로도 막 아 저런 건 좋네 저런 건 좋네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막 너무 엘리오 보릿고개가 뭔데 막 하니까 막 갑자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아니야, 들면서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빠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 빠져. 아니 근데 너무 좋아서 나는. 아니 그러니까 얼음 좀 더 갖다 줄게 좀 이따.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게 나도 이런 얘기하는 게 너 아니면 잘 없어. 왜냐면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공간이 어딘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사실은 그치. 꼰대지. 꼰대? 아니 꼰대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 그냥 하는 좀 거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나보다 뭔가 이제 레벨 뭔가 지식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 나보다 더 높은데 나는 뭔가 그냥 평범해. 근데 뭔가 둘 사이에서 이걸 듣고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여기 연기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약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차이라서 왜냐면 난 축구를 아예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뭐- 형식인 거지. 아무튼 이게 전시 뭐 컨셉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맞아. 그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전시 컨셉이 이런 느낌이면 참 전시 보러 온 사람들이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크게 막 이 전시에 대해서 흥미가 나도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치 맞아. 맞아. 전시하고 뭐
말아야겠다 아, 이런 사실 생각이 들었어. 잠시 애니오 모리코네 너무 못 추천합니다. 때리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도 그렇지도 않고 되게 근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해야지. 하는 이 커뮤니티가 그럼. 점점 넓어지고 많아져야 되는 건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면 맞아. 다 가벼운 얘기, 가벼운 거 보고 왔으니까 가벼운 얘기 익숙해졌으니까 가벼운 얘기만 하는 게 그냥 그게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무겁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 가벼우면 익숙해졌으니까. 나는 가벼운 걸 잘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사실 일반적으로 좀 무겁다고 하는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축에 가깝긴 했어. 근데 나는 그런 게 사실 좋아서. 야 전시 때 QR로 우리가 전시 이런 얘기한 거나 이런 거 유튜브 해가지고 영상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시장에. 왜냐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전시 뭐 이걸 했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술가 분들 애니어 꼭 보세요. 진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만. 그러니까 네. 양극화도 양극화고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 뭔가, 포화. 진짜 말이 양극화지. 진짜 중심에서 점점 이 여러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집중 포화, 집중 포화. 전시 나는 과부하가 좀 많이 와닿네. 과부하. 과부하가 왜냐면 좀 되게 좀 그거 맞는다 생각 좀 들고. 과부하. 너 지금 과부하를 뇌 과부하. 괜찮은데? 기다려봐. 지금 느꼈어. 오버로드 말고 과부하를 뜻하는 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근데 과부하 우리가 좀 들으면 약간 그 애니메이션 떠오르잖아. 애니메이션 과부하 걸려가지고 뭐 한다, 막 힘 세지고 이런 거. 나 몰라. 그걸로는 안 들어봤어. 그러네. 아 이번 편 쓰면 되게 들으면서 약간 아니, 뭐 정보나 이런 얘기하면 보릿고개가 뭔데 이럴 수도 있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고 재밌겠지만 뭐 나처럼 조회수나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는 뭐 맞아. 사실 나도 조회수 신경 써. 개노잼 사실상 조회수 생각하면 사실 팟캐스트는 하면 안 되긴 해. 왜냐면 나는 작가 몰카. 작가 몰카. 팟캐스트 어린아이가 그래도 조회수 알아볼까. 높지 그러니까. 그래도 팟캐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주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팟캐스트가 아니, 주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이야기의 갑자기 방향성이 갑자기 맞아. 너무 미디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좀 이게 미디어에서 이상한 과다로 쪽으로 넘어가다 빠진 보니까 원래 3단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7단계까지 가버렸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다 연결되는 거라 얘기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난 아니, 거고. 나는 뭐 너무 둘이- 깊게 갔다 정도지. 둘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 아니. 근데 나한테 형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난 안 듣고 있었거든. 둘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이러고 있어. 그래요? 좀 중간중간 형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잖아. 아니 형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예를 들면 사실 오버로드, 헤비로드 뭐 이런 거 있네. 내가 축구 얘기할까? 아니야. 그럼 얘 이제 아무 말도 못 난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영혼 빠져. 그때 형들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도 그냥 그때 영혼 잠깐 나가거든. 근데 얘 영혼 빠진 표정이 있다? 조금 아니 그렇게 드러나면 그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영혼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어떻게 살리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표정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 영혼 빠지면 그냥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건데. 그래. 난 너 딱 보여. 바로 그래? 보여. 기분이 나빠 보이는 거랑 다른 거지. 다른 거야. 이거 어떻게 아무튼 살려야 되나 막막할 때가 좀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도 돼. 난 뭐 아니, 들리다가 내가 아는 거 나오면 말할게. 애니어 꼭 보세요. 아니 진짜 근데 좋은 어떻게 살려야 되나도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 따라 기준 다른 게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쪽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되나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 기준이지 아마 전체적인 또 기준을 보면 또 너가 그 얘기했잖아. 그
AI도 분명히 궁금해하는 사람 많을 거다 하는 그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살려고 말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럼 왜냐면 그게 좀 느낀 게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는데 AI가 조회수가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팟캐스트 거기다 올렸잖아. 팟빵 다른 데다가 거의 1000회 가까이 나왔거든요. 올리자마자. 그러니까 이미 수요가 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찾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축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들어올 만한 팟캐스트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이미지에 가깝다는 생각도 해. 난 그래 이번에 터진 게 형 해외 얘기나 해외 작가 그거 아니야? 형 그거지. AI는 저번에 했던 거 그때 것도 좀 잘 나왔고 사실 뭐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잘 안 나올 거라는 컨텐츠인 것도 알아서 그냥 뭐 넘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조회수 뭐 입시 미술 이런 쪽으로도 조회수가 높았어가지고 되게 다양하지. 예대 입시? 예대 입시나 뭐 그런 조회수 우울감 그런 거 있었고 신경 쓸 건 많지. 근데 조회수를 신경 쓰고 촬영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근데 나는 태구 얘기가 온전히 이해되는 게 왜냐면 나도 너가 AI 얘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이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듣고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난 근데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다 이제 맞는 그러니까 그 축들이 난 재밌는 거라 생각하긴 하거든. 그냥. 아니 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너 채널에 나가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아. 근데 그냥 내가 잠시 그 대화에서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뿐이지. 근데 그런 정보 전달이나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공감할 수 있으면 맞아. 뭐 나쁘진 않아. 근데 그게 다 서로 맞는 축들이 아마 그 있을 거야 전국에. 그러면 맞는 축을 이제 조금씩 프로모션하면 그 안에서 이제 따라 올라오는 거니까. 난 그거 뭐 침착맨 같은 거 보면 뭐 그 생각했던 게 과학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신문물에 대한 학습을 26인가 27세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들이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그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전 걸로 충분해하는 약간 우리 그런가 봐. 그러니까 너 AI 관심이 없는 게. 그렇지. 아니 그리고 나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난 작업을 하는 작가이긴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뭔가 크게 흥미가 있진 않아.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거라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지 막 옛날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거에는 크게 흥미가 없어서. 근데 나도 그렇긴 해. 그러니까 옛날 그 미술 지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딱히 흥미가 없으니까 탐구를 좀 안 했겠지. 탐구를 안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그냥 작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뭐 과거를 습득하고 그거를 변주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과거를 신경 없이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다양한 게 나오는 거니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 뭐 새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뭐 AI가 미래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주열이 형이랑 되게 비슷한 게 AI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런 쪽이 아니라서. 물론 AI가 엄청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나오겠죠. 엄청 뭐 우리 휴대폰이든 유튜브든 SNS든 이런 거 변화한 것처럼 계속 잘 금방금방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거지 난. 근데 아직.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건 확실한 거고. 그치. 그 안에서 이제 그거를 내가 끌려서 이런 거 뭐 맞아. 바꾸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 말처럼 흐름은 난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하고. 너 말처럼 이제 끌리면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겠지. 이거
아이폰 갑자기 쓰게 된 것처럼 아이폰의 매력에 빠져서 아이폰 막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끌리는 게 있으면 이제 그때 흥미가 생기겠지 나는. 맞아, 나도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막 흥미 있는 느낌이 없고 그치. 조금 뭔가 아날로그적인 거가 좀 더 아직은 더 그러니까 얼리 어답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냥. 그치. 나는 얼리 어답터의 개념보다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그게 사실 나는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입장이라 여러 면에서. 세상은 변할 건 무조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할 거라는 생각은 아직 별로 안 드는. 근데 나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잠깐만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꺼지긴 했어. 그래. 꺼져가지고.